자, 이번 섹션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캐테고리 중에 하나, 첫 번째 거였던 그 프리 프로세싱, 전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전 처리 작업은요, 때때로 그 이미지 복원 및 편의 수정이라고 그러죠. 렉티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센서 및 플랫폼별 복사 보정, 그리고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것을 대부분 다 모아서 우리가 전처리라고 부릅니다. 다시 얘기하면 레디오메트릭 코렉션과 지오메트릭 코렉션을 우리가 보통 전처리의 대표적인 보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우선 레디오메트릭 코렉션, 즉 복사 보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이런 복사 보정 같은 경우는요, 그 관측 구도 및 조명, 그리고 대기 조건 변화와 센서 잡음 및 응답에 때문에 필요합니다. 즉, 이 복사 보정이 필요한 그 이유도 다양하다는 얘기예요, 사실은. 즉, 복사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레디오메트릭 밸류를 고치는 건데, 말 그대로 그 픽셀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을 보정하는 겁니다. 그 값이 잘못 측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건데, 즉 관측 구도, 바라보는 그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조명 조건이 맑은 날과 또는 흐린 날, 또는 어느 각도의 그 조명, 태양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겠죠. 그리고 그 당시에 대기권 상태, atmospheric condition에 따라서도 다르고요.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듯이 센서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즉 센서가 좀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경우, 그런 잡음 또는 일관성 있는 어떤 응답 때문에 이러한 복사 보정이 필요하시다고 보면 맞습니다. 이들 각각은요, 데이터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특정 센서나 플랫폼에 따라서 다 달라요. 그리고 획득하는 동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. 즉 항상 일정한 게 아닙니다. 무슨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는 어떠한 그 소위 복사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센서로 측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플랫폼에 탑재한 거냐에 따라 다르고요. 그것이 촬영된 날짜에 따라 당연히 기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. 우선 이 필요한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. 광학 센서 이미지들 간에서는 그 조명과 관측 구도의 변화가 중요한데, 이때마다 그 영상화된 지표 영역의 태양 센서들 간의 거리, 그리고 기하학적인 관계에 따라서 그걸 모델링 해가지고 보정을 해줘야지 정확한 조명이 어느 각도에서 들어있고, 그리고 그 센서와 그 지표와의 거리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, 기하학적인 관계까지를 우리가 모델링,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 조명 및 관측 구도 변화에 대한 그런 보정을 우리가 수행될 수 있고요. 이는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. 다른 날짜 또는 다른 시간에 다른 센서에서 수집한 이미지들을 비교하거나, 또는 하나의 센서로부터 얻어진 이미지라 할지라도요, 여러 이미지를 모아서 균일한 조명 조건을 유지하며 모자이크하고자 할 때 종종 필요한 그러한 그 보정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하나의 그 씬으로는 구성이 안 될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친 이미지를 우리가 모자이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할 때, 같은 센서로 얻었다 할지라도요, 다른 시간에 측정이 되면 그 조명 조건도 달라지고요, 대기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 소위 조합을 해서 붙여놨을 때 그 소위 그 접합 부분과 그리고 값이 하나의 씬이 아니라 좀 조악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. 오른쪽 거는 그 보정이 거친 다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한 그 소위 대상의 모양이 그 제대로 하나의 그 영상처럼 보여지고 있는 예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날짜 또는 시간에 얻어진 이미지를 또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는 모자이크 만들 때를 지금 예를 들고 하나가 있는데, 다른 날짜와 다른 시간에 얻어진 또는 다른 센서에서 얻어진 이미지를 비교할 땐 당연히 조명 및 관측 구도 변화를 우리가 보정해 주어야만 합니다. 자,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보정이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복사의 산란, 우리가 그 레디에이션이 대기권에 들어왔을 때 스캐터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. 그 효과를. 그 산란 효과는요, 복사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하고 상호작용으로 발생하죠. 그런데 이런 그 스캐터링, 산란은요, 표면을 조명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감쇄시키는 경향이 있겠죠. 당연히 그 에너지가 튀겨져 나가니까 지표까지 다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, 좀 약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또는 추가로 대기권에서는요, 타겟으로부터 센서까지 전파되는 신호를 또 감소시킵니다. 되돌아오는 신호를 또 감소시키기도 해요. 그래서 보통 그 대기 보정이라고 부르는 그 atmospheric correction이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보정 기법들이 그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. 보통 그 데이터가 그 취득되는 그 동안에 atmospheric condition, 대기권의 상태도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그 상태에 맞도록 모델링을 하는 아주 복잡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기법도 있을 수 있고요. 또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제공이 되긴 합니다. 즉 영상 데이터 자체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보정을 해줘야겠다라는 그 영상 데이터에 근거한 단순 계산까지도 있는데, 그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우선 이 복잡한 내용은 너무 수학적인 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서는 좀 생략하고요. 그렇지만 단순 계산에 해당되는, 즉 후자의 예로서 어떤 방법 하나를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데, 측정된 휘도값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 영역이나 아주 매우 어두운 객체, 즉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거를 상징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즉 어떤 영상, 그 위성 영상을 얻었는데 위성 영상의 일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오른쪽 아래에 까맣게 표현된 부분, 까만 게 아니라 아주 어둡게 표현된 부분인데, 보통 이런 경우는 아주 그 큰 호수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림자 지역일 수도 있는데, 그 지역에 밝기값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본 겁니다. 지금 요 검은색 지역에 해당되는 히스토그램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밝기값도 있고 그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다양한 밝기값이 있겠죠. 그 밝기값들 중에서 히스토그램은 수평축이 밝기값이고요. 수직축이 그 빈도수니까 이 B라고 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. 즉 최소값, 어두운 대상의 가장 어두운 밝기값에 해당되는 최소값을 결정하고, 그 결정된 그 값을 각 밴드마다 그걸 다 결정해서 그 밴드의 그 값을 빼주는, 즉 감산, subtraction 해주는 그런 기법이 소위 가장 단순한 그 대기 보정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떤 그 가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, 이 메소드는요, 그 대부분의 반사율은 대기권이 깨끗하다면 0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값을 갖기는 가져야 돼요. 그런데 이 그 소위 굉장히 어둡게 나타나야 될 값이 어둡지 않고 어떤 특정한 밝기값, 즉 0이 아닌 밝기값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, 그거는 대기권에서 반사되어 왔다는 얘기거든요. 즉 그 대상으로부터 반사됐을 때면 0인 값이 관찰되어야 되지만, 대기권에서 방출돼서 또는 그 산란돼서 돌아오는 에너지가 측정됐다고 보고 그만큼을 빼주는 겁니다.
그 대기권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. 즉 그들은 대기의 산란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. 아주 간단한 기법이고 뭐 항상 워킹하진 않아요. 이런 경우는요. 그렇지만은 어떤 때때로 그 대기권 상태를 아주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그 물론 밴드마다 제일 작은 값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그러한 그 프로세싱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을 그 밴드에서 빼줌으로써 제일 작은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이 대기 보정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영상에서는요 다양한 노이즈가 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대기권 문제가 아니라 센서의 문제인 경우도 또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해요. 센서의 응답 또는 그 데이터를 기록 및 전송할 때 나타나는 어떤 불규칙성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런 오류들은요 일반적인 형태는 체계적인 어떤 스트라이핑 무늬 또는 줄무늬 밴딩 무늬 스트라이핑이나 밴딩 현상 또는 드롭드 라인이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그 있습니다. 즉 드롭드 라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라인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. 뭔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. 지금 오른쪽에 그 두 가지의 예를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요 위에 예는 스트라이핑이나 또는 밴딩이라고 부르는 줄무늬나 스트라이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노이즈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. 아래쪽에는 그 드롭드 라인이라는 그 노이즈의 전형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우선 스트라이핑 또는 그 밴딩 둘 다 동일한 것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어떤 그 이미지의 그 수평 방향으로 뭐 그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수평이거나 수직이거나 그 소위 그 줄무늬가 쭉쭉 거 있는 줄로 쭉 무슨 그은 것처럼 그런 무늬가 나타납니다. 이런 스트라이핑은 어디서 사실은 주로 관측되냐면 랜셋 MSS 자료에서 흔히 나타나요. 우리가 지금은 촬영은 안 하지만 그 MSS를 써서 그 센서를 써서 촬영한 그 자료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그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정보를 추출하고 있는데 이 MSS 탐지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보통 그 응답의 변화 또는 드리프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즉 시간에 따라서 그 반응이 그 좀 변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지만 문제는 그 동일한 밝기가 6 검출기에서 각각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. 즉 감도가 다 다른 거예요. 6개의 탐지기가 있었는데 6개의 감도가 다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그 세기로 측정되는 관계로 이런 줄무늬 효과, 스트라이프 이펙트를 나타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정을 해 주어야만 되고요. MSS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 상대적인 이런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. 즉 6개의 어떤 그 감도 차가 줄 6번째마다 다른 감도를 갖고 있는 거를 동일한 값이 같도록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어떠한 줄무늬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. 드롭드 라인, 특히 이거는 예전 시스템도 아닙니다. 아주 최근 시스템에서도 가끔 나타나요. 지금 그 랜셋 7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그 한 줄이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. 즉 센서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떠한 이유든지 결함이 생겨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드롭드 라인은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어프로치는 그 빠진 그 자료의 위쪽 줄이나 또는 아래쪽 줄 또는 그 두 개를 평균 내거나 또는 다양한 그 프로세싱 기법으로 그 값을 유추해서 그 라인을 채워 넣는 그러한 또는 수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프리 프로세싱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시간